가난한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붙어. 당신네 집안이 뭔데? 이 결혼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정확히 누구의 건물인지,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가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됩니다. 수진 씨는 올해 29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월급 280만 원을 받았죠.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출퇴근은 늘 지하철이었죠.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에만 건물 3채를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민호 씨에게도요. 민호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32살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죠. 첫 만남부터 민호 씨는 수진 씨의 소탈함에 반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떡볶이를 좋아하고 명품 대신 편한 옷을 입는 그녀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죠. 연애 2년 차,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민호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민호 씨의 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이 자랑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연봉 9천만 원. 강남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았죠. 김 여사는 늘 주변에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최고의 신부감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월급 280만 원.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진 씨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밝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김 여사는 처음부터 수진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죠. 수진 씨가 인사를 하자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왔어. 김 여사는 수진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이 좀 수수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명품 하나쯤은 갖고 다니던데.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한 옷을 좋아해서요.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한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살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민호 씨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수진 씨가 정성껏 고른 건강식품 세트였습니다. 김 여사는 선물 상자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건강식품은 집에 많아.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가져와.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민호 씨는 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여사가 갑자기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만남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수진 씨가 도착하자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민호한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였습니다. 월급 280만 원의 저축은 2천만 원. 부모님 식당은 월 매출 800만 원짜리 작은 가게. 이게 내 집안 수준이야.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보를 왜 조사하신 거죠? 김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붙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솔직히 말해.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수진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서 만나는 겁니다. 재산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김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랑? 내 수준의 사랑 타령이야? 현실을 봐. 넌 우리 집안에 안 맞아.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말씀이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 그날 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니와 갈등하는 게 싫었거든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했죠. 김 여사가 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견례는 우리가 장소 잡을게. 품위 있는 곳으로 해야지. 그쪽 부모님이 어디 좋은데 아시겠어?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네 아버지가 장소를 잡고 싶대요. 뭐? 그쪽이? 분위기 좋은 곳 알고 계신데요. 김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식당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혹시 분식집 같은 데 아니겠지? 민호 씨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어디인지 보고 결정하자고요. 수진 씨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상견례 장소 어디로 할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거기로 하자. 걱정하지 마. 괜찮은 곳이야. 수진 씨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예약하기도 어려운 유명한 곳이었죠. 민호 씨가 장소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여기 예약 잡기 엄청 어려운 곳인데?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는 분이 계신데.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진 씨는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이야. 수진 씨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김 여사는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꽤 괜찮네. 근데 예약비가 얼마야? 이런 데는 무리해서 오면 안 되는데. 민호 아버지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참아. 김 여사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좀 있다고 늦는다고 했거든요. 김 여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에 늦다니. 예의가 없네. 어떻게 키웠길래 딸도 부모도 이 모양이야.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며 기다렸죠. 30분이 지나도 수진 씨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견례에 늦는 것도 모자라 연락도 없어.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기셨대요. 곧 오실 거예요. 김 여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급한 일? 뭐가 급한 일이야? 식당 일이 급해? 국밥 팔다 늦는 거야? 민호 씨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김 여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김 여사가 수진 씨를 노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난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어. 가난한 집안에 변변한 직장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한테 붙으려고 하니까.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서 월급이 280만 원이야? 우리 민호 월급의 반도 안 되잖아. 넌 평생 우리 아들한테 기대서 살 거잖아. 수진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김 여사가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파혼이야, 파혼. 민호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가 수진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붙어. 가난한 주제에.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김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입구에 서 있는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지만 인상은 푸근했죠. 그 옆에는 단아한 차림의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매니저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 김 여사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건물 회장님이신데요.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김 여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수진 씨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별명 같은 거예요. 이 건물 관리하는 일을 좀 해서요. 김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관리인이시구나. 건물 관리하시면서 여기 레스토랑이랑도 친한가 보네요. 수진 씨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레스토랑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셰프가 직접 인사를 나왔고 소믈리에가 최고급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김 여사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관리인치고 대접이 좋네. 뭐 오래 다녔나 보지. 민호 아버지가 아내를 슬쩍 찔렀습니다. 여보, 좀 조용히 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아까의 추태를 까맣게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수진 씨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했었죠. 지금은 다른 일을 좀 합니다. 뭐 건물 관리도 하고 이것저것이요. 김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저것이요? 뚜렷한 직업이 없으신가 보네요. 수진 씨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겸손해서요. 말을 잘 안 해요. 김 여사가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연금만 해도 상당하죠. 민호도 대기업 과장이고요. 연봉 9천이에요. 수진 씨의 부모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죠. 김 여사는 그 반응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기죽어서 할 말이 없는 건가? 수진 씨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버지가 제지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식사나 하자. 식사 중간에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통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물 관련해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김 여사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왜 자꾸 회장님이에요? 건물 관리인 아니에요?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이요? 저분이 이 건물 소유주이신데요. 아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블록 건물 세 채 전부 저분 거예요.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이시잖아요. 청담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신데. 이 레스토랑도 저분 건물에 입점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월세를 내는 거죠. 김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건물주야? 민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수진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수진 씨의 아버지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건물이 정말로... 수진 씨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 건물이에요. 이 블록의 건물 세 채가 제 명이죠. 강남에도 2채 더 있고요. 김 여사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수진 씨의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회계사가 관리하니까. 대충 800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김 여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800억. 수진 씨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재산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수진이도 그래서 조용히 살았고요. 민호 씨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달라지잖아. 사람들이. 김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당신네 집안이 뭔데? 파혼이야. 김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수진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몰랐어요? 김 여사가 손을 비볐습니다. 아까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수진 씨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밖에서요.
김 여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가난한 주제라고 하셨죠. 집안이 뭐냐고도 하셨고 파혼하자고도 하셨고. 김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수진 씨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상견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밖에서 그 말을 듣고요. 김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수진 씨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걱정이요? 뭐가 걱정이었는데요? 우리 딸이 가난해서 아들 밥을 못 차려줄까봐요? 아니면 용돈을 못 줄까봐요? 김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돈이 많든 적든 그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돈될 분은 정반대로 사시더라고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 아버지도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민호 씨 사랑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수진 씨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저 시어머니가 문제잖아.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충분히 반성했을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수진 씨의 아버지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난 할 말이 없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내가 나선다. 수진 씨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민호 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제 재산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 아이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잖아.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진 씨와 민호 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수진 씨 아버지 건물 옥상 가든이었죠. 김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수진 씨를 딸처럼 아꼈고,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몰라요. 그날 저를 용서해줬잖아요. 수진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끔 레스토랑에 들러 점심을 먹었죠.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그게 더 편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앞에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큰 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